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CES 2022에서 공개된 그래픽카드 공급 소식, 갤럭시 S22 새 소식, 아이폰 14 새 소식 등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 1월 셋째 주에 추가 소식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RTX 3080 12GB 모델을 엔비디아 드라이버 511.17 버전을 통한 지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펙인데, 발표된 RTX 3080 12GB 모델은 저번 루머로 확인되었던 내용과 같이 256개의 쿠다 코어가 늘어난 8960개의 쿠다 코어를 특징으로 하며, VRAM에 있어서도 늘어난 메모리 용량에 따라 향상된 메모리 버스인 384비트의 12GB GDDR6X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GPU 동작 베이스 클럭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운된 1260MHz이지만 부스트 클럭에 있어서는 1710MHz로 동일하며, TDP의 경우 10%가량 늘어난 350W인 만큼 실질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소폭 더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래픽카드 제조 회사인 MSI를 비롯하여 이노3D 등에선 RTX 3080 12GB 시리즈의 비래퍼 모델을 발표했는데, MSI에서는 슈프림 게이밍 트리오를 공개했고, 이노3D에서는 i7 프로스트바이트, i7 X3 등의 모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MSRP를 비롯하여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 그래픽카드의 시장 가격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제품 구매 가격은 매우 비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RTX 3050 물량 공급에 대한 소식도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현재 실질적인 제품 출시는 1월 27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춘절이 끝난 후 공급되고 RTX 3060 시리즈보다 공급량이 다소도 넉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리쉐이드 개발자와 협업 중인 엔비디아가 레이트레이싱 필터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쉐이드는 주로 게임에 활용되는 포스트 프로세싱 인젝터로 기존 게임 엔진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효과에 더해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픽 효과를 필터처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기반 그림자나 향상된 광원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 GTA5나 위쳐3와 같은 인기 고전 게임에 많이 활용됐는데, 이미 적용했던 리쉐이드 필터에 더해 레이트레이싱 필터를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내 프리스타일 필터 효과로 제공하며, 이를 지원하는 지포스 드라이버가 14일에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배포 중인 드라이버에는 레이트레이싱 리쉐이더 필터로 잘 알려진 SSR TGI 필터와 함께 SAO 그리고 다이내믹 DOF가 적용되며,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적용할 경우 리마스터를 뛰어넘는 그래픽 효과와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리쉐이더 필터에 더해 딥러닝 기반 DSR 기술인 DLDSR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LDSR은 지포스 RTX 시리즈에 적용된 텐서 코어를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 DSR 기술에 AI 기반으로 작동하는 레이어를 추가해 더 나은 품질과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DSR 기술이 4K 해상도를 렌더링한 후 1080p로 다운샘플링에 얻을 수 있는 디테일보다 나은 화질을 DLDSR은 1620p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080p 렌더링과 동등한 프레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DLDSR 기술도 14일 배포된 지포스 드라이버에 포함되어 있으며, DLDSR 기술은 기존 DSR 기술처럼 지포스 드라이버 컨트롤 패널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2.25X와 1.78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ES 2022 발표를 통해 공개된 3D V캐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은 외신 WCCF 테크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AMD에서 준비 중인 3D V캐시를 적용한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에 있어 라이젠 7 5800X에만 3D V캐시를 적용하여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나온 이유로는 TSMC 3D SoIC를 사용하는
3D V캐시 기술 적용 라인업의 추가인데, 외신에선 저번 AMD에서 발표한 에픽 밀란X 라인업에 3D V캐시를 적용했으며 향후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 등에 있어 에픽 프로세서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MD는 일반 소비자용 젠3 CPU가 아닌 에픽 프로세서에 집중을 하여 라이젠 7 5800X에만 해당 3D V캐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상계의 이유로 AMD에선 작년 컴퓨텍스 2021에서 라이젠 9 5900X 3D V캐시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었으나 저번 CES 2022에서는 라이젠 9 5900X 5950X의 언급 없이 라이젠 7 5800X만을 공개한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용 CPU에 있어서는 라이젠 7 5800X 3D 제품만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젠4에서는 다시금 3D V캐시 적용에 있어서 다소 여유로울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해졌는데, 이후로는 대만의 춘안 공장에 추가적인 고급 패키징 장비 입주를 시작했다는 디지타임즈 소식을 인용하여 젠4 CPU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CPU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3D V캐시 적용으로 예상되는 성능 향상으로는 평균 게이밍 15% 성능 향상 및 CCD당 최대 64MB 캐시가 추가되어 96MB의 L3 캐시를 가질 예정이며 기존 AM4 플랫폼과 호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소식을 통해 갤럭시 S22에 탑재될 엑시노스 2200이 1월 11일 공개될 것이라고 흘러나왔었는데요. 하지만 11일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여러 소식통에서는 수율뿐만 아니라 발열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AP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함께 공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2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엑시노스 2200 수율 문제로 인하여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AP가 전량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8일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갤럭시 홈 미니2가 다음 달 언팩 행사에서 같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 홈 미니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1세대가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 사은품과 함께 제공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S22 시리즈와 함께 제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애플이 올해 첫 이벤트를 3, 4월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이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의 파워온 뉴스레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거먼은 최신 뉴스레터에서 애플의 2022년 첫 이벤트가 3에서 4월 중 가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아이폰 SE도 이벤트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아이폰 SE3는 2세대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지만 5G 이동통신을 지원하고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SE 모델의 디자인 변경은 2024년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화면이 더 커지고 아이폰 XR 11 디자인과 유사한 아이폰 SE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플 봄 이벤트에서 아이폰 SE3 외에 차기 아이맥 27인치 모델과 하이엔드 맥 미니 모델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차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팁스터 릭스 애플 프로 소식에 따르면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아이폰 14 프로 및 프로 맥스 가격이 $100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기존 노치 디자인 대신 알약 모양의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펀치홀에는 셀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구성 요소들이 내장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새로운 디자인과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감안할 때 맥스와 프로 모델이 기본 모델에 비해 $200 가격 차이, 이전 세대와는 $100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소 파운드리 사업부 연구진이 M-RAM 자기저항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인-메모리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정승철 전문연구원이 제1저자로 함돈이 종합기술원 펠로우 및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김상준 종합기술원 마스터가 공동 교신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칩과 데이터 연산을 책임지는 프로세서 칩을 따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인메모리 컴퓨팅은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의 저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연산까지 수행하는 최첨단 칩 기술입니다. 메모리 내에 대량의 정보를 이동 없이 메모리 내에서 병렬 연산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현저히 낮아 차세대 전력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유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항 메모리인 RRAM, 위성 변환 메모리인 PRAM 등 비휘말성 메모리를 활용한 인메모리 컴퓨팅 분야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연구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휘말성 메모리인 MRAM은 데이터 안정성이 높고 속도가 빠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저항감을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인메모리 컴퓨팅에 적용해도 전력 이점이 크지 않아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진은 이러한 MRAM의 한계를 기존의 전류 합산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저항 합산 방식의 인메모리 컴퓨팅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저전력 설계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MRAM 기반 인메모리 컴퓨팅 칩의 성능을 인공지능 계산에 응용해 숫자 분류에서는 최대 98%, 얼굴 검출에서는 93%의 정확도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새로운 구조의 MRAM 칩을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신경망을 다운로드하는 뉴로모픽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연구는 시스템 반도체 공정과 접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인 MRAM을 세계 최초로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구현하고 차세대 저전력 AI 인공지능 칩 기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셋째 주 새해 세 번째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1월 셋째 주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급형 그래픽카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흘러나온 만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